시간도 지나 온 계절도 우릴 향하고 있어. 끝없는 파도의 길을 잃어도 두렵지 않아. 이제 나의 이야기를 들려줄게. 창룡의 힘이여, 내 검에 깃들어 모든 것을 베어내라. 봐둔 게 있다니까. 이거 어때? 여기서 성이 보이는 쪽이 에리모스. 안 보여. 사야? 저쪽이야. 여신상인가 봐. 이거 봐. 나도 여신 같지? 어때? 여신 같아.
이 세상에서 1000개의 기억을 담고자 했었지. 내가 담지 못한 또 다른 세상으로 나아가 이곳에만 매여 있기에는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도 많잖니. 렌은 오늘 저녁부터 할 수 있어요. 오늘 저녁부터 할 수 있고 그냥 소소하게 이렇게 렌과 관련된 치장성 아이템들 드리는 이벤트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이제 쇼케이스 끝나고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매달 사전 예약으로 그냥 치장성 아이템 드리는 이벤트고, 네, 요게 이제 메인입니다. 그래서 유랑자의 발자취, 유랑자 여행기라고 이제 두 덩어리로 나눠봤는데요. 발자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렌을 육성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메이플 아이디 단위로 렌과 관련된 치장성 아이템을 추가로 얻어갈 수 있는 이벤트고요.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메인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육성을 지원하는 이벤트로 유랑자의 여행기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매주 이제 주간 미션 보상을 통해서 경상쿠라거나 VIP 부스터 같은 것들 제공해 드려서 쉽고 빠른 성장 지원할 예정이고요. 스텝업 미션을 통해서 렌이 이제 일정 수준에 도달을 하면 이런 보상들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이플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는 뭐 너무나도 익숙하실 우리 유니크 엠블렘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요. 뭐 초성비라거나 카유잠이라거나 제가 항상 컨텐츠 업데이트 할 때 이런 거 같이 추가하는 거. 이건 진짜 약간 예상치 못한 와라서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더 만들어야겠죠, 그죠? 그렇다고 합니다. 어디 전달이 됐네. 네. 제가 여기 우리 직원분들도 좀 와 계셔가지고 가끔씩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랑자의 여행기 아까 있었던 이벤트 있잖아요. 그거 이제 하시다 보면은 아까 그 종이처럼 생긴 거 있었습니다. 그게 유랑자의 일지라는 아이템이고 일종의 응모권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써서 응모하시면은 여기 피규어랑 커스텀 PC 이렇게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둘 다 보시면 느껴지실 것 같은데 퀄리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작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규어로 용사님들께서 궁금해하실 내용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벤트도 이벤트지만 아까 전부터 약간 조용히 있으시면서 뭔가 더라고 말씀해 주신 그 눈빛 속에 그런 게 좀 느껴졌거든요. 인게임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인게임에서 렌은 어떻게 우리에게 뭔가 좀 보여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해하실 거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어떤 스킬을 쓰는지 그런 디테일을 지금 2층에서도 굉장히 바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거를 조금 말씀 주시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렌의 전투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렌의 전투도 앞서 말씀드렸던 컨셉이나 이벤트와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것은 용사님들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또 오랜만에 나온 직업인 만큼 어떻게 하면 좀 새로운 용사님들이 이걸 플레이하시는데 편하게 하실 수 있을까를 집중적으로 고민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이플 스토리에 지금 46개의 직업이 있고 얘가 47번째입니다. 그래서 신규 직업 만들 때면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다른 직업들과 어떻게든 좀 달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만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렌을 만들 때도 당연히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다른 직업들과 달라지는 것을 고집하기보다는 정말 메이플 스토리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 캐릭터를 쉽게 이해하고 이 전투 성능의 최대치를 누구나 웬만하면 뽑아낼 수 있게 하자를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익스큐즈를 좀 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어떻게 보면 들어보니까 새롭게 메이플을 시작하는 용사님들도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신캐라고 봐도 무방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접 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단조롭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같았으면 요걸 어떻게든지 단조롭지 않게 만들려고 되게 부단히 노력을 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그런 점을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어떤 연출적인 화려함이라거나 어떤 전투 템포의 변화를 주는 방법이라거나 그리고 이제 숙련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효용을 달리할 수 있는 이동기, 유틸기 같은 것들을 추가함으로써
쉽게 말해서 쉬우면서도 재미있는 캐릭터 만들려고 네, 노력 많이 했습니다. 일단 설명 주신 내용이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에게는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구현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네, 그러면 스킬 사용 장면 좀 보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화면 나오고 있는데 렌의 스킬은 지금 저 빨간색으로 나오는 저게 이제 주력기입니다. 매화검이라고 불리는 주력기고요. 그 다음에 보면 가끔씩 검은색 계열의 스킬들이 이렇게 추가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망원검이라고 하는 스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큰 카테고리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주력기인 매화검은 키다운 주력기입니다. 키다운 이동할 수 있는 주력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들 메이플 잘하시는 분 아시면 굉장히 쉽고 편한 전투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매화검 스킬을 사용하다 보면 망원검 스킬 중에서 지금 적혀 있는 것처럼 본초라고 하는 스킬이 자동으로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매화검을 통해서 키다운을 통해서 꾹 이렇게 전투를 하다 보면 본초 스킬이 효과를 내면서 추가적인 어떤 데미지를 주는 이게 렌의 전투의 기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기에도 사실 매화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플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느끼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망원검 본초 이렇게 말씀을 이게 두 개를 주셨는데 그럼 이 두 가지 스킬로 전반적인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건가요? 전투가? 네, 이제 여기에 또 하나 더 얹을 게 있는데 이제 망원검 절기라고 하는 스킬입니다. 이게 매화검을 사용하다 보면 일정 주기마다 이 망원검 절기라는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름 그대로 필살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강력한 기술이라서 일정 주기마다 주력기를 대체해서 이렇게 강력한 딜을 뽑아내는 네, 요런 스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거 설명을 아주 열심히 해주셨는데 중간중간에 나왔던 몇 개의 임팩트 때문에 약간 진솔하게 속에서 나오는 그런 샤우팅들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좀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면 매화검과 망원검 본초를 사용하다 보면은 이렇게 망원검 절기가 더해지면서 더 강력한 공격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 말씀을 주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싸우고요. 요걸 이제 전체적으로 사냥터랑 보스에서 어떤 그림인지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러네요. 네, 요게 이제 네, 사냥터에서 전투하는 모습인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주력기 쭉 누르면서 이동하시면은 이렇게 알아서 적들이 이렇게 사라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고요. 보스 전투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스 전투 쪽은 보시는 것처럼 뭐 하다 보면 뭐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보기에는 굉장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보시면은 실제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동 발동 효과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저렇게 좀 복잡해 보이지 실제로 해보시면 굉장히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스킬이 굉장히 화려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쉽게 쓸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줬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분들께서 지켜보시면서 놀라움을 느끼신 것 같은데 2년 반 만에 나왔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신규 직업 기대가 더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장면만 봐도. 네, 컨셉적인 거, 뭐 이벤트적인 거, 스킬, 메커니즘 전부 다 다른 거 고민 안 하고 용사님들이 원하는 게 뭔지만 고민해서 그거에 대한 해답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재미있게 즐겨주십시오. 재미있게 즐겨주시고 네, 2년 반 만에 나온 신규 직업인 만큼 정말 많은 용사님들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리진 스킬을 포함한 어떤 렌의 전투 장면을 좀 매드무비처럼 예. 한번 좀 보여드리면서 렌에 대한 소개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영상을 만나볼까요?
어이 그릇 이리 와봐라. 오디움의 마지막으로 남은 신의 창이다. 어셈블 이번에 소식은 신규 보스 최초의 대적자입니다. 직업 스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스까지 아까 말씀하셨던 주인공 컨텐츠들이 다 모인 그런 느낌이네요. 네. 네, 어셈블 세 번째 업데이트는 신규 보스로 준비해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이 신규 보스에서 나오는 BGM 연주곡이었고요. 네, 요거를 이제 콰이어 분들과 함께 연주해봤습니다. 이번 신규 보스 최초의 대적자도 앞선 신규 직업, 신규 스킬과 마찬가지로 네, 용사님들이 원하시는 게 뭐고 용사님들이 필요한 게 뭔지에 대한 고민과 해답을 담은 보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이제 뭐 벌써부터 유추에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나왔었던 목소리 기억하시죠? 영상 초반에 오디움, 대적자 부른 혼돈의 목소리, 뭐 요 정도를 딱 들으시면서 어느 정도 유추를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스토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딱 보시자마자 아셨을 텐데 오디움에서 만날 수 있는 보스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사실 스폰인데요. 이름도 최초의 대적자잖아요. 그래서 오디움에서 보시면 지금은 혼돈이 아까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제 봉인석을 대체할 세 개의 심장을 이렇게 건네줍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그냥 딱 얻고 땡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엄청나게 강력하고 중요한 힘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그냥 쉽게 건네받는다고 예전부터 좀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야기적으로 보강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때마침 이번에 어셈블 업데이트 하면서 용사님들한테 필요한 보스가 뭘까를 고민했을 때 딱 여러모로 맞아떨어져서 그거를 겸사겸사 보강을 하면서 네, 신규 보스를 준비해봤습니다. 최초의 대적자니까 사실 용사님들의 선조라고 할 수 있죠. 네, 용사님들이 대적자고 최초의 대적자니까 선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최초의 대적자가 세 개의 심장을 건네받는 과정에서 나타나서 일종의 시험을 하고 그 시험을 극복한 대적자에게 힘을 건넨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담긴 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듣다 보니까 물음표가 몇 개 더 뜨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뭐 비슷하게 뜨실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디테일한 그 부분에 대한 스토리를 이렇게 보강해 주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도 굉장히 좀 만족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 최초의 대적자는? 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용사님들이 원하고 필요한 보스가 뭘지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선 최초의 대적자는 270레벨 이상에서 3인 파티로 도전할 수 있는 보스입니다. 이 부분에서 약간 더 여러 측면에서 의아하죠. 왜냐면 발드릭스가 아시다시피 그때 290레벨이었으니까 그런데 270레벨이면 이거 요거 레벨이 생각보다 좀 낮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최초의 대적자는 직전 이제 발드릭스 때처럼 최상위 보스 몬스터로 출시되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는
많은 용사님들이 모이는 시즌이잖아요. 그런 만큼 최대한 많은 용사님들이 즐길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좀 그런 보스 몬스터가 용사님들이 원하시고 또 용사님들께 필요한 보스 몬스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레벨도 좀 낮게 설정을 하면서 난이도 설계적인 부분에도 그런 부분을 좀 담아보려고 일부 노력을 했는데요. 아, 예. 난이도를 이번에 이렇게 출시를 합니다. 4개? 네, 한 번에 이지, 노멀, 하드, 익스트림을 다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난이도가 이게 보시는 것과 같은 보스 몬스터 사이 즈음에 위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 소위 말해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여름, 겨울 맨 마지막 업데이트에 추가하던 보스들은 최상위 보스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걸 즐기실 수 있는 분들이 너무 좀 적었었는데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물론 이것도 쉬운 보스는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비해선 훨씬 더 많은 용사님들께 좀 더 의미 있는 도전을 하실 수 있게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난이도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4개 난이도가 이제 한 번에 등장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 보스 컨텐츠 업데이트가 예전에 발표가 됐었을 때는 일부만을 위한 업데이트가 아닌가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러면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보상도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니까, 그렇죠? 예. 보상이 뭐예요? 보상에 대해서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오, 이번에 하드랑 익스트림 난이도의 최초의 대적자는 요거를 드랍합니다. 신규 광희의 보스 장신구 세트 불멸의 유산을 드랍을 합니다. 파츠는 훈장입니다. 많이 놀라셨죠? 훈장입니다. 훈장이 사실 언제 바뀌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예전에 바뀌고 난 이후에 변화가 없었던 파츠인데 요번에 한번 변화를 줘봤습니다. 그리고 훈장 중엔 유일하게 추가 옵션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파츠로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야, 세 번째 광기 보스 장신구 세트로 훈장이 선택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네. 훈장 파츠는 엄청나게 오랜 시간 변화가 없었던 만큼 요번에 이렇게 최상위 보스 장신구 세트를 내면서 한번 변화를 줘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출시하면서 세트 효과도 함께 추가를 하게 되는데요. 세트 효과를 보여주시면 요런 세트 효과가 이제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근원의 속삭임, 그리고 죽음의 맹세, 그리고 이제 요 광희의 이 아이템까지 같이 착용을 하면 요런 3세트 효과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3세트가 되니까 일단은 그 효과 자체도 눈에 확 들어오네요. 네, 그래서 요 보상 설계의 의도를 조금만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예. 이 최초의 대적자 같은 경우에는 하드 난이도의 경우 앞선 뭐 림보나 발드릭스보다는 좀 쉬운 보스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불멸의 유산 훈장도 다른 이 두 파츠보다는 좀 더 많이 풀리겠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은 얼마 전에 저희가 4월 달에 스타포스 개편 한번 했잖아요. 그러고 나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광희의 보상신구 세트가 어떤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약간 저평가되어 있었던 점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요 세트 효과를 좀 쉽게 획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 광희의 보상신구 세트가 다시 예전에 그런 위상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들어간 보상입니다. 그리고 익스트림 모드 같은 경우에는 요게 또 빠지면 안 되겠죠. 요번에 훈장 출시와 더불어서 요것도 함께 추가를 했습니다. 익셉셔널 해머. 네. 사실 요거는 즐기실 수 있는 분이 진짜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이밍에서 와우가 나올지는 사실 예상을 못했는데 어쨌든 익스트림 난이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빠질 수는 없어서 요번에 파츠에 맞춰서 훈장 파츠 이렇게 추가해 보았습니다. 그만큼 이거를 즐기시